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연결을 해볼 텐데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죠.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신택이고요. 네, 42,830원에 15%고요. 네, 네, 추가 매수점하고 매도점이 궁금해가지고요. 예. 자, 혹시 신택을 매수를 언제 하신지 궁금한데 최근에 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거 5만, 네. 5만 5, 6천 원대 그때부터 한 거거든요. 아, 위에서 잡으셨다가 조금씩 비중 늘려오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심택이 워낙에 또 이 기판 쪽에 시장 흔들릴 때도 계속 혼자 잘 갔다 온 종목이라서 마음 놓고 좀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참여를 하려다가 계속 네. 하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내려가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심택 좋은 종목 같긴 한데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심택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력님, 심택 너무 좋았던 종목이잖아요. 정말 잘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지금 고점 대비 36%가 빠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갈까 걱정되는데 추가 매수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뭐 고점 대비로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이 6월 달에만 보니까 27% 떨어졌어요. 네. 코스닥 시장이 오늘까지 떨어진 거 감안하면 6월 달에 지금 16.5% 떨어졌으니까 지수 대비해서도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종목이 2년 전에 주가가 그 만 원대 주식이었거든요. 제가 9,800원 만 원대 제가 이 종목을 방송 얘기했던 주가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엄청난 이제 상승이었죠. 여기가 이제 많이 올랐고 또 실적도 지금 최대 실적이고 오늘 또 예사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좋다. 네. 실적 피크아웃이 과하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예. 예사가 이제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예사 주력 제품인 그 패키지 기판, 특히 네. FC, CSP라고 이게 이제 스마트폰과 예사 이제 주력 기판 자체가 스마트폰하고 모바일하고 그다음 PC 쪽인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빠진 것 자체가 세트 업체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잘 안 팔리니까 네. 실적이 좀 하향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거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부분 자체가 좀 위축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PC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사의 주력 제품인 기판 부분도 모바일이라든가 PC 쪽의 판매 부진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될 거다, 둔화될 거다. 현재 주가는 실적은 좋지만은 네.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런 경우죠. 2분기까지 실적은 다 최대치인데 경기 침체에 따라 가지고 3분기, 4분기 내년도에 실적이 감소할 거다. 얼마만큼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경기 침체 속도에 따라 가지고 전개되겠지만은 근데 누구도 이제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경기 침체가 정말 올가에서도 지금과 확률적으로 뭐 40%, 일부에서 50% 정도까지 10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래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그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쪽이니까 이제 심택도 그런 국면 속에서 분명히 아마 실적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 자체를 현재 주가는 많이 전체 국내 시장도 그렇고 심택도 특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상 현재 2분기 시작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2분기 현재 가이던스가 89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오늘 나온 증권사 분석으로 봐서는 970억 정도 오늘 나온 것 자체는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제 2분기 마지막 영업일이기 때문에 네. 보고서 낸 사람이 아마 회사 측에 확인을 했겠죠.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다. 그걸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그대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증권사 쪽으로 한다 주가 싸다는 쪽인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밸류션 가지고 요즘 시장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앞서 제가 요즘 시장 자체가 밸류션보다는 모멘텀 중심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종목이 강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 자체가 완화된 시점이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빠르게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좀 남았군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워낙 인플레이션에 대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정점이 확인된 시점 자체는 늦었다 9월달 정도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조금 완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좀 되면서 그때 시장이 올라가지, 그때 이제 심택도 의미 있는 주가를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하락은 지금 오늘 일부 보면 이제 IT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IT 소부장 관련 좀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그 심택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자체는 지난주 반등 나오기 전까지, 지난주 목요일까지죠.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네.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주가 하락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물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심택을 보시게 되게 되면, 대차잔고가 보시면 급증을 했습니다. 대차잔고가 지금 360만 주거든요. 360만 주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대차잔고거든요. 대차잔고가 4월 달에 150만 주대인데 지금 360만 주까지 늘어났거든요. 확연히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주가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다른 그 패키지 기판 회사들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없어요. 근데 심택이 영향을 받은 것 자체가 아무래도 공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KRX 300개 종목들이 규모가 큰 종목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 종목들이. 그래서 아마 심택은 해당이 되고 나머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대덕전자라 종목들은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들 종목들 보게 되면 대차 잔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심택이 그런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보면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심택이 대덕전자라 종목들은 안 빠졌거든요. 네. 이 종목이 훨씬 실적이 밸류 자체가, 아니면 대덕전자 비교해본다. 대덕전자 PR이 10배가 넘는데 예산은 지금 4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보이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팔 이유는 없죠. 이게 주가 반등 나오면 이 심택 관련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비중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5만 5천 원부터 사가지고 네, 지금 15% 갖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대는 비중이 적고 최근에 많이 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그쵸. 4만 2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많이 좀 내려온 거죠. 예. 그래 손실 본 건 아닙니다. 4만 2천 원은 네. 빠르게 도달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15% 정도 된다 한다면 좀 더 내려온다 한다면 3만 6천 원 아래권에서 5%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아마 4만 1천 원 정도, 4만 원대까지 단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장 안정을 좀 찾는다 한다면 4만 5천 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3만 5천 원, 5천 원대 산다 한다면 20%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에서 비중 늘리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전자님 심택 살펴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전략을 참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요. 36,000원 그 아래가 된다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4만 원 조금 넘는 정도에서 평균 단가 형성이 되겠죠. 그 이후에 목표 주가는 45,000원, 46,000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수익 남기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꼭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워낙에 화려하게 잘 갔던 심택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저희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참 많이 진단 도와드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많이 좀 떨어져 있네요.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라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자 박연희 캐스터. 네, 유튜브 채팅창 좀 확인해 볼게요. 닉네임이 존버왕이시네요. 존버왕님 종목 AP위성이고요. 12,494원에 비중 30%입니다.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발사 일정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아직도 바닥이 더 있나요? 라고 지금 자리가 바닥인지 아니라면 또 더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김민준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확하게 모멘텀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누리호 이제 발사가 뭐 밀리기도 했고 그때 뭐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성공을 했죠. 오랜 연구 끝에. 그런데 이제 발사가 되고 나서 뭐 AP 위성뿐만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산업체의 색채를 띤 업체들은 좀 피해라. 대표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를 저는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어찌됐건. 종목의 선정은 여기 이제 위성 단말기를 만드는 쪽이니까 아랍 쪽에 이제 수라야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꾸준한 편이고 뭐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누리호 발사 어떤 기대감을 갖고 뭐 종목을 모멘텀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종목을 잡으셨는데 발사 후에 이제 많이 내려왔다. 지금 발사 쏘자마자 30% 내려왔어요, 지금. 그렇죠. 뭐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말씀해 주셨던 항공우주는 사실 거의 안 내려왔거든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항공우주에 뭐 기술력 팀장님이 오셨는데 동체 부분은 뭐 항공우주가 일긴자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건 이제 둘째치고 예.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많이 내려온 것 같다. 주식 그렇게 하신 분은 있더라고요. 네. 하한가 치면 그 다음날 좀 올라온다. 그래서 사고. 근거라기보다는 느낌상, 네. 체감상. 성한가 치면 그 다음날 조금 더 오르더라. 네. 주식은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더 좀 강한 충원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단지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8월에 모멘텀이 남아 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달 탐사선, 다누리, 다누리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정확히 정보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발사하는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 X에 펠컨이라는 데 태워서 가고요. 도착이 12월입니다. 8월 3일 날 발사가 되면 12월에 달에 도착해서 1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페이스 X에 또 펠컨에 태워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모멘텀은 분명히 그때까지 또 다른 모멘텀이 붙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 다시 한번 AP 위성이 이 낙폭 과대를 다 만회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신 있게 여기가 더 바닥입니다. 이런 근거나 합리적인 뭐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 보유를 해도 괜찮느냐? 이거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스타일을 보면 계속 이 물을 탄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단가가 12,494원. 그렇죠. 숫자가. 네, 뒤에 숫자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죠. 그러니까 물타기를 할 때는 내가 물을 타는 순간 단가를 좀 낮춰서 이때부터 반등이라는 적어도 확실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시기상 이때 오를 것 같다라는 체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마시고 단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8월 달까지 다시 한번 뉴스플로우를 타면서 항공과 우주에 가는 것들이 좀 조명을 받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나 수급적으로는 기댈 부분이 없다. 반등시 목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목표가 14,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찍었던 1,3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P 위성 살펴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누리호 2차 발사라는 그 확실히 또 재료를 갖고서 우주항공주들 정말 잘 갔죠. 자, 그런데 쏘자마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손실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평균 단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또 전해주셨고요.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건 확신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손절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었던 1,300원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존보험님의 AP 위성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유튜브 통해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린 캐스터.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 달달하다님의 종목인데 종목 진단 요청글은 그렇게 달달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종목명은 코스맥스고요. 85,367원에 비중은 5%인데요. 댓글 좀 읽어보면 7만 원까지라도 올까요? 화장품주 희망 없을까요? 얼마쯤 오면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전망과 손절 타이밍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박준현 운용역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어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오늘 바로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 자체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슈 중심의 장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건설기계 종목이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 쉽지 않아요. 좀 펀더멘털 장세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코스맥스가 이제 움직였던 것 자체는 어제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격리 완화 조치를 좀 취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어제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의 규제 완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좀 하면서 이제 격리 완화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여행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부분들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것들이 이제 진행이 한다 하더라도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중국의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활발한 야외 활동이 된다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워낙 경쟁이 심합니다. 네.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과거처럼 실적이 성장이 뚜렷하게 강하게 전개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네. 그래서 과거에 사드 배치 이후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전에 주가 급등을 좀 하면서 중국의 성장성이 부각될 때처럼 주가가 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게 시장에 도태가 되고 있는 쪽이고, 남아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쟁력이 치열하거든요. 본래 이제 한국 코스맥스라든가 한국 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중저가 쪽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 화장품인데, 그래도 프리미엄급 화장품 정도가 작년도까지 상당히 그래도 경쟁력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LG생활건강의 주가가 떨어진 거 알다시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경쟁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대장주가 그렇게 빠져버리면 나머지 후발주도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실적에서 올해 실적이 좋아진 쪽이 올해보다 내년도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니까 네. 좋아지니까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올해 실적 기준에서 PER이 10배까지 떨어졌어요. 과거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PER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었는데, 아마 당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 30배, 40배 받을 때 코스맥스는 20배에서 25배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 할인을 받고 있어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실적이 PR 16배인데 10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 종목이 그런 후발주로서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강하게 주가 싸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아웃퍼폼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중이 당연히 뭐 많지가 않네요.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주식 사야죠. 주가 더 떨어진다 한다면, 현금 여력이 있다 한다면 5%니까 5% 정도는 사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고점 돌파는, 최근에 이제 고점은 이제 7만 원대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정을 좀 찾게 된다 한다면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7만 8천 원, 8만 원 정도 이 가격이거든요. 7만 6, 7천 원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직전 저점이 5만 4천 원대네요. 5만 4천 원 근처까지 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5%라든가 1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충분히 예. 수익권에서 그때 매도 막혀는 8만 원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 지표상으로 7만 6천 원 정도 나오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가 7만 6천 원대에서 8만 5천 원 사서 매물층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7만 5천 원, 6천 원 정도가 매도 목표니까 추가 매수한다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 화장품주로 살펴드렸습니다. 화장품주들 주가가 너무 우수수 떨어졌죠. 지금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스맥스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되찾기는 좀 어렵다는 점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손실볼 종목은 지금 현재는 아닐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5만 5천 원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그 이후에 7만 6천 원 안팎으로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 코스맥스 살펴드렸습니다. 달달하다 님께서 달달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설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이원이고요. 이원이요? 네. 네,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5,500원에 50%입니다. 55,500원에 50%요? 예. 비중을 많이 담으셨는데, 55,500원이면은 지금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진 않아요? 예, 추천해 주셔갖고 샀어요. 네, 한두 달 정도 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5만 원대 그쯤에서 많이 좀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시장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좀 떨어져 있네요. 46,250원입니다. 이원 뭐 가스 관련주죠. 근데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대처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뭐 추천받아서 샀는데요. 네. 이게 그거 뭐지?
거래도 안 되고 네. 뭐 이래서 이거 본전은 오나 싶어갖고요. 알겠습니다. 본전까지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주춤해서 이러다가 계속 손실 커지면 어쩌냐 이런 걱정이실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원입니다. 55,500원에 비중이 좀 많으신데 50%입니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500원이라서 단가 높지 않아가지고. 예. 근데 보니까 추천의 이유가, 네. 뭐, 이제, 선택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하신 거니까,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딱 보니까 뭐, 초보 때 이제 차트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시죠. 네네네. 4월 29일날 이거 뭐 거래량 좀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고, 차익실현이 나온 형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기간 행보. 딱 봐도 5월 정도에 이거 추천한 것 같거든요. 그쵸. 뭐 가능하기도 하죠. 이런 것도 윗꼬리를 먹으러 들어간다. 기술적인 거 가능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LPG 수입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LX 계열인데 이제 중소회사로 LX 네트워크인가요?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겠어요? LPG 수입이면 지금 우크라이나 이거 테마지 않습니까? 네. 천연가스 그렇죠. 이거를 한 건데. 좀 너무 올드하지 않나. 저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네. 유가라든지, 뭐, 이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을 보게 되면, 물론 고공행진을 계속 해왔죠. 근데 지금 뭐, 63만 배럴 증산한다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이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굴욕 외교죠. 사우디와의 다시 친분을 쌓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이제 결과물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위직들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알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이 정유 종목들, 뭐 가스 종목들 부각이 계속되면서 이것들이 올라갈 것이냐. 네. 그렇게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순식간에 일단락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올드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매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청자님 그런 거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이번에 대한 성장성은 확신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종목이 좀 떨어져서요. 지수가 뭐 안 좋아가지고 오늘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종목이 떨어졌어요. 지수가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이제. 그렇죠. 종목을 내가 봐도 이렇게 이게 좀 갈 수 있는 거야. 네. 뭐 망한 거야. 뭐 들어가 봤는데 전자공시실에 뭐 수주도 뭐 이게 없고 네. 불안감이 증폭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청자님 못 버티세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살 때 종목을 추천을 하면 내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았을 때 뭘 보고 좀 버틸 수 있겠구나, 실적이구나, 수급이구나, 앞으로 모멘텀이구나, 성장성이구나 등등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항상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뭔가 차익 실현이 거세게 나온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유를 하시고요. 46,000원이니까 5만 원 정도 오면 뭐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네. 비중 축소를 좀 하셔가지고 건전절에서 다른 종목으로 저는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원 살펴드렸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 이 종목 본전까지 5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본전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고 혹시나 다른 종목 다음에 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걸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많은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린 종목은 바로 이 원이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HS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수고 많으세요 하시면서 하나마이크론 보내주셨네요. 자, 하나마이크론 10%와 12,900원 매수 가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쭤보신 게요. 이런 질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인한 하락인지요? 종목 자체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단기, 중기, 장기 전망 부탁드려요. 이란 질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렇죠. 계속 급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나 종목 자체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의구심도 드시나 봐요. 워낙에 최근 들어서 이달 들어서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12,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바로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건 아니군요. 이전에 들어오셨다가 최근에 하락하는 걸 다 견디셨군요.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앞으로의 전망, 전략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종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때문에 영향을 받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냥 종목 자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건지 자세히 좀 봐주시죠. 예, 뭐 일수가 됐던 것 자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바로 57,000원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57,400원, 57,400원 거래되다가 약간 약세로 좀 끝났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IT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매물 압박을 좀 받으면서 대부분 종목들은 그 종가 근처가 저점으로 끝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그런 과정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회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고 또 시스템 반도체 영역과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반도체 소부장과 달리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쪽이고, 또 이들 기업들 예사 비슷한 회사가 이제 SF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기업들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실적 최대 실적 납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이 올해 아마 1,600억 가까이 날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라왔는데 그 정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사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에 영업이익 510억, 작년도에 1,047억, 올해 1,600억 예상합니다. 내년도 2,300억이거든요.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디램 업황과 달리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 종목 주가 자체가 이제 22,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지금 13,000원대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를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그 심택을 진단해 들으면서 공매도 영향이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목도 그 영향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게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신용 물량 자체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사도 보시게 되면 대차 잔고가 지금 280만 주가 늘었어요. 이게 딱 보시게 되면 6월 2일 날 대차 잔고가 50만 주인데 차트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게 되면 빨간 게 지금 대차 잔고지 않습니까? 눈에 확 띄죠. 그러네요. 이 회사가 이제 갑자기 앞서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가 약간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은 6월 달부터 수직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코스닥 150 종목이 변경이 된 종목들이 있어요. 편출되고 편입된 종목이 있는데, 그렇죠. 편입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수 영향을 받으면서 긍정적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재 주가 약세 국면 쪽에서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 들어온 종목들 다 공매도 그 관련된 종목들이 보시기에 그때 편출된 종목 코스닥 시장에 7, 8개 종목이 좀 되는데, 봤더니 그 중에서 또 오늘 급락이 신저가가 나온 종목 중 하나가 엔캠이라는 회사입니다. 엔캠도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차트 이렇거든요. 이거 뭐 전해질기 관련 기업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13만원대짜리 주식이 지금 47,800원까지 내려왔는데,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뭐 단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공매도가 시장에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KRX 300 종목에 편입된 코스피 200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오늘 주가 떨어진 것 자체는, 지난주까지 떨어진 것 자체는 신용 담보 부족성 계좌 물량이 컸던 건데,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산은 제가 보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된다. 비메모리 가격 자체, 메모리 가격 자체는 예측하기 쉽지 않는 부분이지만 패키징 부분 자체는 작년도 반도체 업황, 올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최대 실적 냈거든요. 그게 본다 한다면 올해 실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은 현재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근데 보니까 외국 투자가 사고 기관 투자가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네요. 근데 뭐 수급 이슈라는 것 자체는 펀더멘탈 자체가 뒷받침되면 하방 충분히 제한적이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수급 이슈가 워낙 공매도 물량 자체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또 신용융자 잔고가 예산은 다른 기업들은 20-30% 줄어들었었는데 좀 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주가 떨어지면 또 신용 반대 매매성 물량들 다른 것들 다 해소가 됐는데 신저가를 깨버렸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은 지금 오늘 주가 떨어졌지만 5% 10%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신저가를 깨버린 종목들은 더 악성 매물이 다시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다가 예. 대차 잔고 증가된 부분 자체도 단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큰데 일단 펀드멘탈 믿으셔야 될 것 같고요. 12,000원대 정도까지는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작년 저점이 11,300원대인데 그때보다 올해 이익 자체가 거의 60%까지 증가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수급적으로 약간 하향할 가능성이 큰데 매수 가격은 12,000원 초반 정도를 접근하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시장 안정 찾으면 이 종목도 앞서 신텍처럼 시적 성장이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22만 평선에 내려오고 있지만은 정말 충분히 15,000원대까지는 빠르게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짧게 보시면서 15,000원 정도 반등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유튜브 HS님의 하나마이크론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만 조금 더 심플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종목이요. 유튜브에서 아리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우성입니다. 31,650원에 7%. 이 4월 말에 고점이 이 종목이 46,000원이었거든요. 2달 정도 되는 시간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자, 사료주 다시 반등하겠죠? 라고 믿고 계시는데 과연 다시 올라올 수 있을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우성입니다. 사료주 다시 반등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가지시면 안 되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금 섹터들이 힘을 많이 쓰긴 썼어요. 네. 정유주라든지 뭐 가스, 비료, 사료, 팜유, 뭐 밀가루까지 결국은 이런 요소들이 다 원자재거든요. 네. 이제 원자재 대란이라고 이렇게 일컬러 짓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니까 뭐 계속적으로 긴축의 속도도 빨라지고 뭐 조금 선진국에서는 뭐 환차선이 얼마 크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만 좀 못 사는 개발도상국도 가진 게 뭐 있어요? 자원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계속적으로 우리도 올리겠다. 약간 발버둥 같은 거 하겠죠. 네. 이 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파생되는 효과들인데 뭐 사료주, 뭐 현대사료도 뭐 엄청 가고 뭐 최근에 한일사료도 엄청 가고 남해약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다 차트 한번 보시죠. 우성뿐만이 아니고 네. 뭐 다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남해약은 17,000원에서 지금 9,000원입니다. 9,000원. 그런데 이제 반등이 다시 올 수 있겠냐. 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쯤 끝날 것이냐, 아니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제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감놈에서 감이 탁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걸 이제 바라는 거거든요. 내일도 당장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마음을 읽으시려고 하면 안 되죠. 네. 결국은 먼저 초기에 부각이 좀 됐을 때 조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기관 행보하고 나서 다시 또 가겠지 뭐 거래량 보고 이게 다 유튜브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시황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선반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또 이게 가능해요. 네. 계속적으로 또 가치주에서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저밸류로 떨어졌을 때 또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이제 일회성 시세가 나게 되면 그 뒤에는 파급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네. 뭐 다시 뭐 러시아가 뭐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뭐 진격 앞으로 하면서 뭐 전 군대 총동원했다 뭐 이런 뭐 극단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이 다들 노력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료 사료에 어떤 추세를 이용해 가지고 예전처럼 불기둥을 뽑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가가 지금 뭐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지수 반등 때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면 이거는 정리를 하시고요. 네. 반등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저점 무너지지 않습니까? 23,000원 깨지면 과감하게 7%밖에 비중 안 되니까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리아님의 구성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한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고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영자님, 내일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시장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투자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심리가 지난주 이번 주까지 좀 반등이 좀 나면서 안정을 찾다가 다시 심리가 지금 오늘 특히 급격히 유축이 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 투자 심리가 불안해서 공포스러울 때가 항상 지나가다 보면 저는 저점이었다. 네. 현재는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쪽인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 뭐 3분기, 4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마이너스 성장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1%, 2%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성장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더 미국 시장보다 더 빠지고 있는 쪽인데 과다하게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침체 완화까지는 약세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할 거. 그다음에 현재 지금 종합주가에서 2,3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예. 여기다가 주식을 또 팔아서는 안 되죠.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것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 신용 물량들이 집중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주가 수준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으면 버티시면 됩니다. 예,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주식 팔아가지고 예금에 넣는다든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배당률로 따지면 은행보다 훨씬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또 PBR 지표가 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격 매수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PC 지표 자체가 단기 바닥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1,500포인트가 지난번에 저점이었는데 저점까지 다시 내려오느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 나스닥 시장은 11,000포인트가 저점인 것 같고 오늘 밤에 약간 테스트할 것 같고, 만약에 PCI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한다면 1,5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우리 시장도 잠깐 다시 2,300포인트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이 1,500포인트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34% 가까이 떨어지는데 과거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나스닥 시장도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은 그래도 명맥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펀드멘탈 자체가 안 통하니까 네. 그게 보면 펀드멘탈에 따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슈라든가 모멘텀 중심의 종목 중심에만 장이 펼쳐지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민율 전문가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있죠. 예. 뭐 이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고요. 뭐 지수 떨어지면 제 종목도 내려가죠. 네. 근데 지수도 이제 올라올 때 종목이 얼마나 탄력성 있게 올라오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별 걱정 없고요. 예. 단지 이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급등락이 일어나냐. 결국은 투심의 악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신용장고가 어느덧, 그때도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 신용장고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네. 17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신용장고가 떨어진 물량을 누군가가 사겠죠. 그러면서 며칠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나 자금력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죠. 결국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단지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하고 원수를 졌는지 삼성전자 매도세는 좀 진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질수익골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예. 이거는 좀 진정이 필요할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퍼즐은 원달러 환율인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와도 조금 연동이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뭐 박준현님 말씀대로 국내도 영향력이 좀 있었지만 삼성전자를 매도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네. 이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도 1,300원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좀 진정이 돼야지만 될 것 같다. 관심 섹터는 역시나 뭐 지금은 저가 매수에 있는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방어 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제약 바이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있는 거 자동차 쪽에 전기차, 그 다음에 IT, 신재생, 역시나 뭐 태양광풍력, 수소 관심 더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벌써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